네, 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주취득세가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사업을 안 하시거나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은 사실상 얘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굳이 시청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법인을 운영하시거나 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은 꼭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세금 폭탄으로 다가올 경우가 많거든요. 우선 간주취득세의 정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장법인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이제 취득을 해요. 그래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과점주주가 된 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바로 이 간주취득세의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사서 과점주주가 됐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나는 그냥 법인의 주식을 샀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요. 나는 법인의 주식을 산 게 아니고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을 산 것과도 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부동산이라든가 뭐 취득세 과세 대상인 물건을 일부분 구매를 한 거다라고 해서 나에게 취득세를 플러스 알파로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정의 설명을 드렸을 때 대상이 과점주주가 됐을 때라고 했잖아요. 당연합니다. 법인에 운영을 했을 때 실질적인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 거는 50%를 초과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의 취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내가 과점주주였다. 그러면 이분도 처음 설립했을 때의 지분 비율이 상승하지 않는 한은 이분에 대해서도 간주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과점주주에게 부과를 하냐면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이 법인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내가 과점주주는 아닌데 실질적인 운영권을 갖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간주취득세를 매기진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과점주주인데 뭐 실질적으로 내가 영향력이 없어요. 행사를 안 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과점주주가 단 하루만 된다 하더라도 간주취득세 대상이니까요. 주주 비율이라든가 주식 비율이 달라질 때 반드시 유념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적용법인은요. 네, 상장법인은 아니에요. 비상장법인만 대상이고요.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구분 없이 무조건 비상장이면 과세 대상 법인이 됩니다. 세 번째, 납세자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그 과점주주가 바로 납세자가 됩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최초 취득 시 과점주주였던 사람이 그 지분 비율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는 제외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지분 변동이 있더라도 네, 이분도 간주취득세 대상자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점주주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네, 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서 판단을 합니다. 네, 그 점도 꼭 명심해 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과점주주의 요건입니다. 당연히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는 게 과점주주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간주취득세를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우선 과세표준은요, 이제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그 재산가액에서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게 큰 틀의 계산식이고요. 그럼 하나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물건입니다. 간주취득세 대상이 되려면요,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무엇이냐? 부동산 당연하고요. 네, 차량도 과세 대상입니다. 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런 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취득세 내고 저희가 구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세 과세 대상인 기계 장비가 있어요. 얘도 포함이고요. 네, 그리고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그리고 뭐 골프 회원권, 얘도 과세 대상이고요.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얘도 과세 대상이고, 또 종합시설 체육 이용권, 그리고 요트 회원권, 얘들이 다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이랑 자동차, 그리고 뭐 골프 회원권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점주주의 그 지분 비율만큼을 또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지분 비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예, 과점주주의 주식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설명이 조금 복잡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번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바로바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앞서 중간에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만 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제가 최초 취득을 80%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넘겼어. 그래서 내가 70%가 됐어. 그런데 내가 다시 그 사람한테 주식을 매수해서 다시 80%가 됐어. 그럼 이 사람은 간주취득세 주주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 취득의 80%를 마지막에 넘기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80%였어, 내가 최초 취득으로. 그리고 주식을 양도를 해서 70%가 됐다가 내가 20%의 주식을 양수해서 총 지분 비율이 90%가 됐어. 그럼 얘는 간주취득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최초 취득이 80%에서 90%, 10% 인상이 됐죠? 그래서 얘는 10% 부분만큼에 대해서 간주취득세 대상이고요.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인 취득세 재산에서 바로 상승된 지분 비율만큼인 10%를 곱한 값이 바로 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최초 취득 시 지분이 49%였어요. 근데 주식을 양수해서 내가 지분이 70%가 됐어. 그러면은 이 사람도 과점주주가 됐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이제 70%에서 49%를 뺀 21%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간주취득세를 내는 건지 아니면 70%에 대한 재산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내는 건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최초 취득 시 과점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간에 과점주주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과점주주가 된 70%에 대해서 매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서 증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내가 80%를 갖고 있어서 90%로 증가했어. 그러면 취득세, 간주취득세 계산할 때 90%를 넣는 게 아니에요. 90에서 80을 뺀 10%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세율입니다. 가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세율은요, 과세 표준의 2.2%를 곱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중과대상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도 중과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꼭 유념해 주세요. 그러면은 산식 설명을 디테일하게 했으니까 저희 한번 계산을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내가 50억짜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60% 취득을 했습니다. 최초 취득 아닙니다. 50억이잖아요. 그 부동산 가액이. 거기에 60%로 내가 중간에 과점주주가 됐고 그게 60%니까 60%로 곱한 값이 되는 거죠.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세율인 2.2%로 곱한 값인 6,600만 원이 바로 간접 취득세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시거나 지분 변동이 생긴다면요, 네, 이전까지 고려를 하셔서 계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좀 금액이 미비해서 과세 대상이 잘 안 됐었는데 얘도 요즘에 간주취득세로 많이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비해서 소액이긴 한데 그래도 뭐 몇십만 원에서 뭐 몇백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어쨌건 생돈 나가는 거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같은 돈을 소비하더라도 내가 미리 예측하고 내는 돈과 모르고 낸 돈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전까지 고려를 하시는 걸 저는 꼭 권해드려요. 네, 마지막입니다. 신고기한입니다. 돈 내는 것도 억울한데 자진 신고를 하랍니다.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 간주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까지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게 제 말이 의미가 바로 이것 때문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가산세가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